나도 진짜 잘 안 풀리던 때가 있었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 결혼하고 반지하 살고 무작정 막 이것저것 뭐든지 될 것 같은 거 막 쑤셔보고 이러면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한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돌아왔어. 너무 많이 돌아왔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끈적거리는 늪지대에 빠져있는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도 계속 안 되고, 그 상태에 나한테 만약에 그 인터스텔라처럼 내가 가서 얘기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옛날에 나한테 얘기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뭘 행동을 했으면 그 결과를 기록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암흑기에 있던 시간 동안은 뭐였냐면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근데 행동을 했어. 근데 어떤 건 망치고 어떤 건 잘 됐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유의미한 행동인지를 몰랐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한 게 첫 번째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게 됐는지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뭔가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광고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 생각의 흐름.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쓰면서부터 어떤 행동이 제일 효율적이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하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 하다가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그렇게 살면 내일부터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계속 매일이 어쩔 수 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의 이유와 결과를 기록해가지고 좋은 걸 찾는 거. 이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했을 때 좋은 일들이 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한 달 정도, 뭐 길게는 반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좋은 일들이 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일들은 하기가 싫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은 잘 된다는 거 아는데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기 싫은 일을 싫지도 좋지도 않은 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이지. 근데 그거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운동하는 거 진짜 너무 싫고 귀찮고 가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가기 싫어. 근데 그래도 그거를 착수해야 돼. 우리 착수한다는 게 뭔가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 가는 것을 착수하는 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면은 그 일을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일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야. 문을 연다, 운전을 한다, 헬스장에 도착한다. 문을 연다는 일은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지만 싫어하는 일도 아니야. 운전해서 이동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지만 싫어하는 일도 아니야. 헬스장에 도착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하는 일로 바꿔놓으면은 쉽게 착수가 돼요. 그거를 완료하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밥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난 밥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럴 때는 나가서 식당을 간다. 그냥. 그건 좋은 일도 아니고 싫은 일도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0m 걸어야 돼. 그 200m 걷는 거는 좋은 일도 아니고 싫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음식을 넣는다. 그건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싫은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싫은 일을 좋은 일로 바꾸려고 그러면 답이 없는데 좋지도 싫지도 않은 어떤 행위, 그런 걸로 바꾸면은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좀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바꿔라. 뭐냐면 옛날에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한테 드리는 돈이나 시간 대비 내가 효용이 큰 사람, 이걸 내가 구분하는 거를 진짜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대하는 게 옳지 않나.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데 효용을 따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관계라는 거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냥 사실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는 돈이 들든 시간이 들든 아니면 둘 다 들든 그 비용을 들여서 만나는 거잖아요. 모든 일 마찬가지예요. 들이는 비용 대비 효용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은 잘 돼. 근데 그 사실을 딱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별하면 돼. 내가 우리 애한테 드리는
비용 대비 효율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가족한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와이프한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율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즈니스 관계는 그거를 따져야 된다. 제가 이 비즈니스 PT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랑 간담회 같은 걸 했었는데, 졸업생들이랑. 그 졸업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피디님이랑 친해지려면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면 될까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지. 친해지려면 뭐 100억을 벌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친한 사람은 뭐냐면 느낌이 맞아야 돼. 바이브가 좋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끌려야 되고 그냥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일이라는 거는 들이는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만남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1번부터 9번까지 친한 순으로 배치를 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팀 망해. 그냥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친구나 가족한테 효율을 따지고 직장에서는 친한 순으로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어려워. 인생이 고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는 진짜 좋아하지만 우리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걸 얼만큼 잘 매끄럽게 해 나가느냐가 나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 정도인가? 이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싸움을 잘해. 말싸움을 잘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말싸움도 진짜 빨리 해. 내가 뭐가 싫어. 하기 싫어. 그리고 반대편에 나는 이거 해야 돼. 이 두 개가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먹은 쪽에 내가 무조건 이기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자기 합리화지. 근데 그게 정말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진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명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변명을 벗겨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주는 트릭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건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 그럼 조건문으로 바꾸면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꿔도 내 핑계를 그렇게 내가 조건문으로 바꿨는데도 그래도 할 수 없네? 라면은 그 앞에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핑계라는 거지. 그게 코어가 아니었던 거야.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내가 내 안에 자아끼리의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한테 내가 속이고 있던 거야. 그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로 바꿔봐. 근데 여전히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거였던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핑계대고 있었다. 그게 근데 그 조건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내가 바꿔볼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체계화가 딱 돼서 따다다닥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서 각각의 조건문으로 바꾸고 만약에 근데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 핑계 있잖아요. 핑계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진짜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걸 하기 위한 진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돈을 구하는데 내가 지금 올인을 해야 되지. 이 뒤에 할 수 있다를 하려고 그건 어차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할 수 있다를 하려고 내가 계속 갖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가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걸 조건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뭐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써놓고 인생은 그 보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여기저기서 옛날부터 자라오면서 다 내 안에 있어서 해야 되잖아요. 뭐 수능을 봐도 다 외워서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자격시험이 전부 다 내 안에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능을 돈 주고 대신 봐주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돈 주고 대신 일을 해주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군생활 돈 주고 대신 시키는 건 불법이지. 근데
돈 버는 거를 돈 주고 대신시키는 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기 전까지 수능 교육. 거기서 적어서 하는 거는 나쁜 짓. 보고하는 거 나쁜 짓. 남이 하는 거 보는 거 나쁜 짓. 대신해 주는 거 나쁜 짓. 이렇게 오랫동안 살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뭐 대학교까지, 군대 갔다 와서까지, 그 취업 직전까지, 군 생활하고 대학 졸업하고, 뭐 예를 들어 졸업 논문을 쓴다 그래도 그 보고하면 나쁜 짓이잖아. 네. 누구한테 대신 시켜도. 그 이후에 인생에서는 개인 능력이 부족해도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 개발자는 나보다 개발 훨씬 잘하고, 우리 회사 PD들은 편집 속도 나보다 훨씬 빠르고, 우리 회사의 어떤 대부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 그것만 계속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회사가 너무 작아서 그러면, 큰 회사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박진영보다 춤 잘 추고 박진영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JYP의 가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대신 시키는 게 나쁜 거냐고. 일론 머스크보다 로켓 잘 아는 사람이 스페이스 X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오픈북이었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면 몇 개지? 5개 정도. 한 5개 정도야. 5개 좀 잘 정리해서 네. 편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